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 또 헌법 법률 타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최근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사적 채용과 비선 논란을 두고 어민 북송과 같이 국정조사를 해보자고 역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더 치명적인 건 무능론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논란 일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가 됐는데 하나하나 보면 정말 주옥같은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최근 하상흥 서강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비정규직 현장을 찾고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는 등 대통령이 바뀌니까 뭔가 바뀐다는 걸 보여줬는데 지금 정부는 대통령실 옮기는 거 말고 메시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무능론과 맞닿아 있다는 것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굉장한 위기라는 건데요. 이런 와중에도 윤핵관들은 서로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지현 씨가 공개 저격을 하니 권성동 씨는 지적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해로도 하태경 의원은 평소 공정을 외치면서 2030 청년들에게 얼마나 어필했습니까? 그런데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틈만 나면 문재인 정부 타령을 하고 대통령실의 일반적인 관행 타령하고 아빠와 아들이 투표 성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고 무슨 이런 논리로 실드를 칩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계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김종배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서 분리된 인격체로 간주해야 된다. 애초에 선관위원이라는 게 심사하는 정도지 위원장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기에 김종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일을 잘했으니까 캠프에서 추천했겠죠, 이런 얘기를 하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역시나 하태경 덕분에 지지율 또 떨어지겠다, 저렇게 계속 남 탓하고 전 정권 비방하고 해봐라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지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 단독으로 문재인 청와대 SNS를 언팔로우 해라, 문체부에서 정부기관에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정권이 바뀌었으니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전하곤 있는데, 중요한 건 이뿐만이 아니고 약 일주일 전쯤 경찰청에선 윤석열 대통령 SNS 팔로우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서 이와 연관해서 보면 얼마나 지금 한가해 보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표절 논문 투고 금지가 확인돼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논문 중복 게재했다가 투고 금지 징계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 심지어 문제의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난 겁니다. 이러니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상식이냐, 표절은 지식 절도인데 저런 범죄자가 무슨 장관이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자랑한 유능한 인재가 바로 이런 사람이냐, 이런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해로도 이준석 대표도 지금 계륵이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준석 징계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준석 날라가면 2030도 떠난다, 이런 우려는 틀렸다고 증명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또한 이런 결과에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2030 세대에서조차 징계가 적절하다, 미흡하다는 의견이 과도하다를 앞섰다는 것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KSY에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적절한 징계라는 반응이 가장 많고요. 어쨌든 주말에 이준석 대표는 부산 광안리를 찾았다고 하죠. 전국을 돌며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광안리에서 4시간 넘게 당원들과 토론을 했다고 하죠. 사진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소 언론에서 비춰주던 이준석 대표의 인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어쨌든 최근 광주 무등산도 가고 열심히 자기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전효옥 씨가 이준석 대표에게 만남 신청한 사람이 4,000명을 넘었다고 자랑하더니 막상 10명 모인 거 아니냐, 최근 이준석 수호 집회에 대한 정확한 참여 인원을 발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인데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한다는 이준석 수호 집회가 휑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10명 모인 거냐? 주최 측 추산 참가자라도 믿어줄 테니 어서 발표해봐라, 전효옥 씨가 이렇게 뼈를 때린 거고요.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보를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사람이었다면 지금 저런 식으로 활보하는 것 자체가 용납됐을까요? 언론을 비롯해서 여성단체에서 저런 걸 가만히 침묵하고 냅뒀을 거냐, 이 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성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서 목소리 내던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왜 잠잠한지도 의문일 따름입니다. 게다가 최근 김어준 총수에 이어서 TBS 이강택 대표까지 흔드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TBS 노조에서도 이 대표를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죠. 참고로 이 대표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뉴스공장을 겨냥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고요. 지선 끝나자마자 무리해서 TBS를 압박하는 모습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대표는 퇴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TBS 종합감사 결과에도 불복하고 재심 신청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언론 탄압을 노조를 빗대서 정당화하냐, 김어준 뉴스공장 부동의 청취율 1위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민심이다, 이런 반응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런 언론 탄압 꼼수,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의원이 된 이종배 전 법세련 대표, 이들도 절대로 잊어선 안 되고요. TBS 직원들 사이에서도 언론 탄압 행태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직원들도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